이대로 시즌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옥토버가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경제 발표인 CPI가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물가가 다시 조금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용시장까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주면서 어쨌든 매크로 시장이 또 한 번 크립토 시장에 불안감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 보스틱 같은 경우는 11월 달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다 당연히 금리 인하 쭉쭉 하면서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생긴 것은 맞다. 하지만 11월 FOMC도 25bp 인하가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고 저는 25bp 인하만 시장 컨센서스대로만 잘 간다라고 하면 큰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매크로나 경제 데이터를 볼 때는 단발적인 데이터 발표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실 게 아니라 큰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면을 파악하시는 게 매크로를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글로벌 선진국들은 금리를 올리는 국면입니까?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내리는 국면입니까? 글로벌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다 금리를 내리는 국면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또한 2025년 말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주는 국면 자체가 이제 올리고 동결하고 이런 국면이 아니라 내려주면서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겠다라는 명확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호키시 도비시 인덱스를 보면 물론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키시한 연준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도비시하게 스탠스를 바뀌어주면서 연준의 국면 또한 이제 긴축적인 느낌보다는 완화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고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면서 호키시 도비시 인덱스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추세를 완전하게 꺾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데이터에는 당연히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요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국면이 어떻냐? 국면은 이제 점점 유동성을 풀어주고 힘들면 시장이 도와주는 국면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한 하느니 기준금리 0.25%를 인하하면서 무려 38개월 만에 피벗했다. 어쨌든 한국도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느니 금리를 또 내려줬다라는 거. 어쨌든 글로벌적인 움직임에 편승해서 전반적으로 내리는 흐름으로 가고 시장 부양해주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는 꼭 인지를 해야 된다. 국내 금융위가 가상자산 현물 ETF와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겠다.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정식으로 승인하고 블랙록 피델리티가 ETF 절찬 판매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 현물 ETF 거래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고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라는 것을 인지한 것처럼 바로 현물 ETF와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고 채택하려는 움직임. 이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에 매우 진심이고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ETF 승인하고 허용하는 것도 충분히 큰 굉장히 글로벌 비트코인 촉매와 수요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크립토 시장과 알트코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인 리플이 이번 미국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항소한 거에 대해서 역으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차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 주장이 이미 법원에서 패배했음을 강조하고 교차 항소가 SEC의 가상자산 탄압을 종식을 시켜버리겠다. 완전히 우리도 지금 역으로 항소해가지고 완전히 이 게임을 끝내버리겠다라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은 SEC의 위원조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재앙이었다라고
직접 본인들이 인정을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돌려가게 한 겁니다. 게리 겐슬러는 재앙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들쑤시개, 그리고 크립토 산업을 육성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전 혁신을 틀어 막아버리는 게리 겐슬러에 대한 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SEC 위원 중 하나인 마크 우에다는 이 기관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이 재앙임을 인정까지 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게리 겐슬러가 반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두둔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좋은 소식은 뭐냐? 공화당의 트럼프가 민주당 해리스 지지율을 압도하면서 대선이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트럼프가 좋냐 해리스가 좋냐를 차치하더라도 일단 트럼프가 되면 한 가지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SEC 게리 겐슬러가 다시 한번 SEC 위원장을 하는 것만큼은 100%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공화당이 대선을 승리하는 거.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공화당이 유의미한 격차를 벌리는 것 또한 크립토 시장의 어떤 혁신 촉진과 명확한 규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2016년 미국 대선 11월 달 흐름을 보면 그때 대선이 시작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었냐? 굉장히 큰 폭으로 랠리를 보여줬다. 물론 이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당연히 거시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단적인 데이터를 놓고 만약에 2025년에도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불장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가 가장 강력한 공화당의 후원자이고, 거기다 추가로 트럼프는 어떤 발언을 해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의 부서장으로 앉히겠다라고 했고, 그 정부 효율성 부서의 앞자리만 따서 최근 머스크는 본인 트위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도지라는 게시물을 트윗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이로써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크립토의 친화적인 대통령인 트럼프와 크립토의 친화적인 세계 1위 부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크립토 시장을 부흥시키고 혁신을 확산시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대로 시즌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투명성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 초안을 소개를 했다. 그리고 지금 하원과 상원 할 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지금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리 겐슬러가 겐세이 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크립토 시장 확장되는 거 막으려고 해도 이 시대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혁신의 방향성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국회가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이런 정식 법안과 규제가 승인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설문이 있었는데 찰스 슈왑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ETF 투자자들에게 어떤 것을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당연히 1위가 주식이었고 2위가 대반전으로 크립토 커런시가 차지했다. 무려 실물자산과 채권보다도 더 많은 응답자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무려 45%, 적어도 10명 중에 5명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의사를 밝혔고, 또 재밌는 사실이 이번 투표에서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 밀레니얼 세대, 가장 젊은 신흥 세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세대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선택을 한 게 뭐냐? 가상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X세대와 부머 세대들 또한 과거에 비해서는 크립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혁신 자산이 앞으로 떠오르는 대세 자산이 될지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가 이번 찰스 슈왑의 ETF 설문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강세 베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만기 콜옵션이 증가하고 있고, 옵션은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파생 상품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굉장히 불리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보고 있고, 대선을 끼고 또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정황들을 보고 지금 12월 만기 콜옵션에 굉장히 큰 불리시한 베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소를 한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또한 이제 슬슬 시장에 다시 진입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본인 트위터에 오늘 저는 10월 30일과 31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거다라고 하면서 올해 가장 큰 웹3 이벤트 중 하나다라고 하면서 창펑자오가 또 정식으로 이제 출소를 하고 시동을 걸면서 시장을 부흥시킨 그런 긍정적인 발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카세이스가 고객들한테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 거래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부터 블록체인을 통한 디지털 머니마켓 펀드 거래까지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세계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피델리티 또한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머니마켓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뭡니까? 이미 토큰화 시장을 압도적으로 꽉 잡고 있는 블랙록을 따라잡기 위한 이런 대형 기관과 금융권들의 움직임, 그리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향후에 미래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모든 증권이나 자산들 토큰으로 거래되고 온체인상으로 올려져가지고 효율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 알고 선제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깔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외부적인 지정학적인 요인과 거시적인 요인으로 흔들리지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수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이번 또 조정에서 무려 10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하면서 얘네들도 스트래티지랑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돈만 생기면, 주머니에 쌈짓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 이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이런 비트코인을 수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돈만 생기면 사는 기관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희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향후 14일 이내에 비트코인이 큰 펌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는 반년 만에 가장 긴 횡보 기간으로 기억될 거다. 2020년 사이클, 이 연한 보라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 횡보를 거치고 무려 300일에 가까운 횡보를 거치고 상승했는데 벌써 지금 이번 24년 사이클도 285일의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겠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털려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번 또 CPI 발표 이외에 흔들기에서 많은 단기 홀더들이 손절을 하면서 시장에서 털려 나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사이클 조종을 하고 운전을 하는 세력들은 정말 악랄하다고 생각하고 개미들을 완전히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버린 다음에 본격적인 2차 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속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미들을 털고 있지만 반면에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의 움직임 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흔들고 뺄 때 비트코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집하면서 축적하고 있는 흐름. 그 얘기는 뭡니까? 신규 고래들, 새로운 신흥 고래들과 월가의 기관들은 계속해서 개미들 던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이 2024년 3월 역사적 신고점을 찍고 지금 거진 10월까지 거진 7개월의 약보합 횡보를 보여주는 기간 동안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장가 매도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 조금씩 패닉셀이 줄어들고 있고 매도 압력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큼 팔 사람은 다 팔고 떠났고 개인들 던질 사람은 다 던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고 조금만 강력한 매수 수요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확실히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네테이커 볼륨 흐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패턴과는 다르게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기회다, 바이 더 딥에 대한 센티멘트,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오히려 지금 박앤셀 구간이니까 눌림목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시장 심리 상황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외부적인 요인과 매크로 시장 그리고 블랙스완 이벤트로 해서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고 하단을 열어놔야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어디를 꼭 지켜줘야 되냐. 지금까지 이번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줬던 365일 이평 1년 이동평균선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고 그 구간이 55.4K라는 거. 만약에 진짜 또 한번 예상치 못한 악재로 더 큰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과거 패턴처럼 이 365일선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4K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차트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CPI 발표 이후에 약간의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58K를 찍고 다시금 강력하게 말아 올리면서 지금 61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상승으로 반전을 해주려면 저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금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되고,
더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의 이 윗골이었던 61.3K 구간까지 오늘 종가가 캔들 몸통이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서 상승 반전형 샛별형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200일 이동평균선인 62.5K 부근까지 확실히 돌파해가지고 안착해주는 그 그림이 나와주는 것이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확장세기 상단을 시도해주러 갈 수 있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사이클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사이클 익스트림 오실레이터를 보면 언제나 이 사이클 최고점에는 사이클 탑 시그널 이 연한 노란색의 시그널에 도달하고 시즌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이클 로우 사이클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이 시작되고 단 한 번도 사이클 탑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황. 무려 역사적 신고점을 찍은 이때 3월에도 사이클 탑 시그널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 사이클도 과거의 패턴과 100% 동일하게 사이클 탑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제 시즌이 종료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 탑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사이클 탑 그 구간이 올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털려나가고 투심 위축되고 다 욕하고 떠나고 있지만 지금 이 굉장히 긴 횡보를 버티셨으면 이 사이클 탑 구간은 맛은 보시고 떠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정확하게 이 믿음의 구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또 그때 돼서 뒤늦게 포모를 느끼고 올라타준 개미들을 털어주는 이 베어트랩 구간을 지나서 믿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언제나 이 개미털기 베어트랩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포모와 유포리아로 가는 그 시작점이 됐었던 게 바로 이 베어트랩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믿을까 말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유포리아까지 가서 유종의 비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